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노예죠. 자기들 편하려고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예상은 했었는데요. 군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배를 누르면은 그 기관병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전자발찌라고 그러죠. 예. 그 성범죄자들한테 출소 후에 그 채워주는 게 전자발찌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군인한테 예. 그걸 공관병한테 그걸 채워가지고 수시로 눌러서 뛰어오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제2 작전사령관이 좀 제가 봐도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어제 할 때는 부덕의 소치다 그랬는데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이거는 규정 위반이죠. 원래 공관병 둔 거는 장관급의 지휘하 승인 하에 공관병을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머슴처럼 노예처럼 저렇게 부리고 한 거는 저는 그 전역 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만은 예. 저기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저거는 간단히 묵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지금 군인권센터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공간이 무려 160평이에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조리하는 병사 따로 있고 근무 도와주는 병사 따로 있고. 그쪽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예. 어떻게 대장 공간에 한 3, 4명 정도 있다고. 3, 4명? 운전병, 또게 조리병 이런 게 있는데 조리병은요. 보통 이게 야전에 가보면 왜 가족 없이 혼자 이게 군인이 근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두는데 이것처럼 이게 부인이나 가족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요리는 본인 하는 게 맞죠. 이분의 전임자가 지금 합참의장이거든요. 예. 이순진. 그분에게 부인이 하고 우리 조리병은 식사하게 하고 부인이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갑질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범죄입니다. 갑질이라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갑을 관계해서 좀 이게 하는 게 갑질인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자 팔찌를 채웠다. 예. 이거는 이게 거의 강요죄야 되고요. 그다음에 베란다에 40분 감금했다. 그럼 이게 감금이고요. 예. 또는 이게 그 경우에 따라 협박도 있고 칼 들고 칼로 위협한 적도 또 이게 있어요. 그 부모 모욕을 하면 이게 모욕죄도 돼요. 예. 이런 이제 형사범죄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이게 이번에 발본색은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그냥 대충 뭐 전역서 수리해서 예.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게 군인사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 감사가 있거나 수사가 있을 때는 수리를 안 해주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수리하지 말고 일단 철저하게 이게 보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예. 그다음에 징계도 할 거 하고 형사처벌하면 그게 절차가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절차발찌라는 것은 특히 그 모든 범죄자가 다 차는 게 아니라 예. 그 법원의 그 법관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법원이나 이런 거 결정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 그거 채울 때도 인권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예. 뭐 그냥 나쁘게 말하면은 이건 진짜 인간으로 취급한 건지 그렇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신체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속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사모님의 이제 만행이 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공간에 벨 2개가 설치된 것도 네, 이미 그 사령관도 알았을 거고요. 또 본인도 눌렀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묵인한 부분도 분명히 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소파 밑에 떨어진 발톱 깎은 뭐 발톱이라든가 떨어진 각질을 치우게 한다거나 네. 그 인근의 아들이 그 군복무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면은 그 뭐 당연히 뭐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고 밤 늦게까지 야식해 주는 거는 보통이고요. 예. 속옷 빨래를 시켰대요. 그 아들의 본인 아들의 속옷 빨래를 그러면서 그 속옷 빨래가 깨끗하지 않으면 너 휴가 나가면 너희 엄마가 이렇게 빨래해 주냐 이렇게 예. 그 이제 부인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그러면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주냐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이 아들의 속옷 빨래를 엄마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본인이 빨아야 맞죠.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남의 집 아들의 그 빨래를, 속옷 빨래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 그 공관병의 부모가 알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대목은 분명히 내가 먹을 거는 그 사람들 손에 음식을 시켰어요. 예. 그래 놓고도 화장실은 이렇게 공간이 160평이나 되고 넓은데도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동등한 인간으로 봤다면 예. 정말 아들의 속옷 빨래를 시키고 무슨 자식들의 영어 숙제를 다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업무 추진비도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기득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한가.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촛불 집회까지 불러서 정권 교체까지 된 게 공과 사가 뒤섞였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한테 진료받고 비선을 통해서 최순실한테 국정을 운영하고 공과 사가 막 뒤바뀌어서 섞여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정권 교체까지 탄핵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이것도 문제도 공관병은 공무를 그렇죠. 하기 위한 공무를 병인데 해야죠, 공무를. 그걸 개인적으로 부린 거예요. 그리고 군 인사규정 제가 육군본부에다 물어보니까 한 명만 두게 돼 있대요. 공관병. 한 명도 장성급이라도 연대장이나 밑에는 안 되고 예. 장성급도 반드시 지휘관만 두게 돼 있대요. 예. 장성급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아는 사람은 공관병을 둘 수 없대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그냥 부대원도 차출해가지고 뭐 조리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막 시킨 니꺼 거예요. 내꺼 없이 막 부려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 정전된 지 이제 64주년 됐는데 평화 시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군이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공관병 문제 갖고 박찬주 그 사령관을 비난하더라도 전체 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예. 전체 군은 지금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진짜 그런 청년 결백한 군인들도 많으기 때문에 전체 매도를 안 되는데 저런 분들이 공과 사를 섞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아직도 군에 저런 게 좀 많이 남았다. 기업에서도 아직도 기업 회장들 보면 그 저런 행동하는 사람 좀 있어요. 예. 비서들을 뭐 자기 딸 뭐 휴대폰 고치게 하고 뭐 여행 같이 가서 그 이번에 미스터 피자 갑질하듯이 아직도 기업에 좀 있고 군인들도 아직도 저런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니냐. 몇 년 예. 전에도 왜 멸치 장군도 있었잖아요. 멸치 장군. 그렇죠. 그 공관병이 죽방멸치 비싼 거를 함부로 관리해서 멸치를 값어치가 떨어졌다고 구타를 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예. 우리 군 내부에 많은 좀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군 인권센터에서 단순하게 사표받는 자원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군이 완전히 좀 뒤바뀌는 그런 알겠습니다. 계기가 좀 네.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거에요. 김재동 씨를 보고 국회에 나오라 마라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김재동 씨가 내가 가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 4개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제가 사회를 한번 봤어요. 응? 일병 때, 깍대기 2개 때 사복 입고 그 장군들도 다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부부 동반이었거든요. 자, 어머님들 나오시고 자, 아주머니 여기 서시고 뭐 그런데 근데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미친놈 신상파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았어.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병일 때 일병 제독장 들고 사회 봤습니다. 시키면 시키대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를 본 건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 실제로 시작하면 더 있는데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서장professor 다른 사례를 보면은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개밥당단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일단 먼저 김재동 저분은 예. 제가 보기에 영창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때문에 영창은 아니지만 저 문제점을 지적한 거 있잖아요. 사적으로 이게 그 군인들을 부리는 거. 예. 이거는 상당히 저는 지적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밥 담당 무슨 담당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오늘 보니까 송영무 장관이 예. 이제 공관병 제도를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차관하고도 식사해 보면 이게 현역 군인이 이게 차를 운전하는 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걸 전부 이게 민간인으로 바꾸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근데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신경이 쓰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 이게 현역 군인은 그냥 무료로 계속 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좀 제한이 있어서 좀 군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 밥그릇 닦다가 2년을 보냈고 자녀 영어 수제, 자녀 이거 가정교사 역할 했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예. 많았죠. 네. 예.
그리고 흥신소 역할을 했다니까는 뭐 남편의 뭐 동태를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태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손에 쥐어준 게 초코파이였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를 쥐어주면서 남편이 좀 낌새가 이상하면 바로 보고해라. 네. 이런 되다 보니까 본인이 흥신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개밥 그릇 닦는 것도 비참하지만 동료들이 개밥병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거고요. 이 사모님의 그 김장을 담가주는 건 물론이고 그 아래 예. 그 분들의 사모들의 또 평상시에 김장을 담는 거거나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거는 아주 뭐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흥신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네. 그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사모님들이 좀 찾아오셔서 상담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소문으로 듣는 게 이제 진짜로 겪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사모님이 남편을 이렇게 뭐 정말 뭐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 공무원을 만들려면 굉장히 고생들 하십니다. 그 상관 집에 가가지고 뭐 심지어는 빨래도 해주고 뭐 거의 파출부 역할까지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또 자기 며느리한테 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 지원서를 어제 바로 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감사는 일단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전역 지원서를 받으면 그로 나가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예. 전역 지원서를 제가 하지 말고 지금 군인권센터나 아는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전역 지원서를 접수하지 말고 수사로 전환해서 자초지종을 좀 한번 분명히 밝혀봐라. 지금 또 박찬주 작전사령관은 전역 지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군인연금이나 징계나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징계가 절차가 되면은 군연금도 강등 조치가 되면은 군 연금도 좀 깎이고 좀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좀 많은 물론 뭐 다른 장군들도 다 그러진 않은데 저분이 좀 유난히 심했던 것 같고 또 부인이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가 가둬놓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뭐 아주 좀 그 하다못해 과일을 썩어서 내버리더라도 그 공감병들한테 한 조각을 안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한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박찬주 작전사령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그 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공모에 의한 뭐 공동 정범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처벌까지도 가능하니까 저는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서는 좀 본인한테는 좀 가혹하지만 엄한 처벌이 있어서 군이 좀 혁신하는 좀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이게 군인사법 35조에 2에 보면요. 바로 이게 전역 수리를 못하는 경우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리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리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군대 또 조문에 보면 57조에 보면 이게 징계가 7가지가 있어요. 군인은 바로 이게 그 파면, 해임, 그다음에 강등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정직, 이게 중징계입니다. 근데 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금이 제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이분이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자동 이게 파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금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강등은 옛날에는 왜 12.12 살 때 정성화는 별 4개에서 2등병 강등됐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등은 1계급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게 강등 받으면 중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금 액수 약간 줄 거고요. 물론 경징계는 관계없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형사 조사나 모든 게 징계 절차 끝난 다음에 다음에 수리해야지 지금 뭐 법으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이나 가족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요리는 본인 하는 게 맞죠. 이분의 전임자가 지금 합참의장이거든요. 이순진. 그분에게 부인이 하고 우리 조리병원 식사하게 하고 부인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 결론적으로는 갑질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범죄입니다. 갑질이라는 게 범죄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갑을 관계해서 좀 이게 하는 게 갑질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자 팔찌를 채웠다. 이거는 이게 거의 강요죄 되고요. 그다음에 베란다에 40분 감금했다. 그럼 이게 감금이고요. 또는 이게 그 경우에 따라 협박도 있고 칼 들고 칼로 위협한 적도 또 이게 있어요. 그 부모 모욕을 하면 이게 모욕죄도 돼요. 이런 이제 형사 범죄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이번에 발본색은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노예죠. 자기들 편하려고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예상은 했었는데요. 군 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거는 더 충격적입니다.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배를 누르면은 그 기관병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전자발찌라고 그러죠. 예. 그 성범죄자들한테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그냥 대충 뭐 전역서 수리해서 예.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게 군인사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 감사가 있거나 수사가 있을 때는 수리를 안 해주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수리하지 말고 일단 철저하게 이게 보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예. 그다음에 징계도 할 거 하고 형사처벌하면 그게 절차가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절자발찌라는 것은 특히 그 모든 범죄자가 다 차는 게 아니라 예. 그 법원의 그 법관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착념을 결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법원이나 이런 거 결정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니 그거 채울 때도 인권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출소 후에 그 채워주는 게 전자발찌 아닙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군인한테 예. 그걸 공관병한테 그걸 채워가지고 수시로 눌러서 뛰어오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제2 작전사령관이 좀 제가 봐도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어제 할 때는 부덕의 소치다 그랬는데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이거는 규정 위반이죠. 원래 공관병 둔 거는 장관급의 지휘하 승인 하에 공관병을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머슴처럼 노예처럼 저렇게 부리고 한 거는 저는 그 전역 어제 지원서를 냈습니다만은 예. 저기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 저거는 간단히 묵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지금 군인권센터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저는 여러 가지 걸 느꼈는데 공간이 무려 160평이에요. 그렇게 그쪽에- 넓은 공간에 조리하는 병사 따로 있고 근무 도와주는 병사 따로 있고. 그쪽에 그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예. 어떻게 대장 공간에 한 3, 4명 정도 있다고. 3, 4명? 운전병, 또 이게 조리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조리병은요. 보통 이게 야전에 가보면 왜 가족 없이 혼자 이게 군인이 근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두는데 이것처럼 이게